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인교육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래학자 류청산 교수입니다. 컴퓨터 문명이 없었던 시기에는 언젠가 쓸모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나 지식을 습득하여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능력이랄 수 있는 기억력이 인재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기억의 영역은 이제 인간지능이 아닌 기계지능의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인류가 지난 5천년 동안 축적해온 바둑의 기술과 정보들이 알파고 제로에 의해서 완벽하게 정복당하는 시대의 사건이 2017년도에 벌어졌습니다. 인류 머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약해지는 반면 기계지능은 습득한 정보를 결코 잊어먹지 않기 때문에 기억력을 가지고 인류가 기계와 맞대결을 하는 것은 이제 부질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은 아직도 기억력의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따라서 기계와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야 할 미래시대의 인재상을 알아보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인간지능이 전부였던 전통시대의 인재상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를 기억력 중심의 교육이 더 이상은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어떤 점을 진로 멘토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더 이상 미래사회에서는 암기가 비중이 높은 그런 어떤 교육은 이제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통시대의 인재상과 관련해서 자료를 뒤적이다 보니까 다산연구소의 인터넷 자료 중에서 다산 선생께서 목민심서에서 영재를 판별하는 기준, 물론 그때 당시에는 뭐 영재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날의 우리 교육의 트렌드에 맞춰 본다면은 아마 영재를 판별하는 기준 정도로 의역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산 선생이 목민심서에 표현하고 있는 그 영재 판별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다산 선생께서는 하등, 중등, 그 다음에 상등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등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하등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하루에 한 1000자 정도의 한자를 30회 정도 반복 학습한 다음에 그것을 질문하거나 물어보면 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가졌을 때 하등이라고, 이때부터 이제 국가적인 인재로 이렇게 발탁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하루에 한자 1000자 정도를 30회 정도 반복 암송한 다음에 질문에 답할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요새 분위기로 우리가 한번 비교해서 설명한다면 수재 수준이다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IQ는 대략 한 130에서 145 정도 되는, 대단히 높은 거죠. 되는 이러한 어떤 청소년들을 하등이라고 분류를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중등을 한번 볼까요? 중등을 보면 하루에 하등보다도 2배, 그러니까 2000자 정도의 한자를 상대적으로 30번이 아니라 20회 정도 반복 학습한 다음에 암송이 가능한 청소년들, 이러한 청소년들을 다산 선생은 중등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요새 기준으로 한번 맞춰본다면 가히 천재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범주에 들어가는 청소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IQ가 145에서 160 정도 되는 아이들을 뜻합니다. 다음으로는 상등인데요. 상등은 무려 하루에 3000에서 4000자 정도의 한자를 단 10회 이내에 반복 학습한 다음에 암송이 가능한 그러한 청소년들은 상등으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요새 트렌드로 본다면 신동 수준입니다. IQ는 적어도 160 이상이 되는 그러한 어떤 청소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산 선생은 이와 같은 분류를 왜 목민심서에 기록을 해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지방의 고을을 다스리는 수령들은 물론 백성들을 편안하게 먹고 따뜻하게 잘 수 있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도 그들의 임무이지만 국가의 인재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들을 어린 시절에 발굴해서 왕께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래서 체계적으로 국가가 이 청소년들을 관리하고 국가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인재를 선발하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이때는 이와 같이 한자를 암송하는 데 기준을 두고 인재를 판별하였을까요? 예. 그것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컴퓨터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메모리, 뭘 대신 기억해 준 장치나 기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일단 중요한 정보나 지식들은 머릿속에 많이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할 때 빨리빨리 꺼내 써야 되죠. 특히 물론 이때는 한글, 훈민정음이 만들어져서 좀 한글로 쉽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국가의 어떤 운영과 관해서는 한자들이 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자는 그 특성상 어떻습니까? 뜻글자입니다. 많은 의미를 그 단어 또는 한자 하나하나에다가 함축적으로 이렇게 넣어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만일에 전쟁이 났다고 가정하죠. 그럼 빨리 병법이나 이런 관련된 서적들을 뒤져가지고 거기에서 어느 세월에 전략을 수립하고 뜻을 해석하고 하겠습니까? 늦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병법과 관련된 국가의 지도자는 그 병법의 모든 내용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재빨리 머리에서 기억력의 기반으로 머리에서 꺼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연유 때문에 컴퓨터와 메모리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이러한 전통시대에는 암기력과 기억력을 인간의 가장 중요한 두뇌 활동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억력과 암기력을 대신할 그러한 어떤 인공지능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 주변에 인류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교육은 바로 기억력과 암기력에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이켜보자는 관점에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대로 돌아가서 그 역할을 하게 될 인재를 키우려고 한다면 물론 암기력과 기억력을 강화하는 훈련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영역은 이미 인간이 기계지능에게 그 자리를 뺏긴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전통시대에는 기억력이 왜 중요하였는지를 이해하셨습니까? 한자를 잘 암기하는 이가 인재로 인정받았던 전통시대와 유사한 방식으로 오늘날에도 국가인재는 선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행정고시나 사법고시 또는 임용고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선발되고 있습니다. 200년 전이나 다를 게 없는 셈이죠. 그러므로 미래의 인재를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과 선생님들께서는 지식보다는 스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로 멘토링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